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목적이 있는 독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설정한 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골라보시는 게 무조건 낫고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채널 도미양TV 도코치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부족, 고민 정말 많으시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책을 읽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도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들을 보면 책을 또 독서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하고 쓰기 능력,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독서와 글쓰기 참 둘 다 중요한데요. 글쓰기를 잘하는 작가들이 모두 독서를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모두가 글쓰기를 잘하냐? 그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와 재료들은 책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풀어내는 것은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훈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나 말하기를 지도할 때도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글쓰기를 지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중에서 설명하는 글쓰기가 있다. 그러면 앞부분의 글의 서두에서는 어떤 주제를 쓸 건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중간에서는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 첫째, 둘째, 셋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쓰고, 마지막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쓰기의 틀을 제공을 하는 거죠. 형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에서 내가 이런 내용 좋은 것 같으면 밑줄도 그어보고 다른데 적어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도 충분히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도 펼쳐 나가보면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합이 됐을 때 이제 글에 대한 내 생각이 넘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글에 흘러나와야지 글쓰기가 되는 거지, 이거를 책을 읽고 나서 왜 글쓰기가 안 돼? 아이 입장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책을 많이 읽는 것하고 또 깊이 있게 읽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양적으로 많이 읽는 독서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책을 읽고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달력에 오늘 본 책을 쓴다든지 성취감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생각하는 힘이 반드시 길러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책에 좀 의미 있게 읽기 위해서 좀 질적인 독서, 그러니까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이 있는 독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설정한 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독서가 학교 공부에 직접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좀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독서를 독서로서 즐기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현실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과와 연계된 독서 또는 그런 배경 지식 자료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책에 부록에도 좀 수록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사회 과학 시간에 배우는 어떤 내용 요소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문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경제를 읽는다면 신문 기사에서 어떤 나라들 사이의 관세, 요즘 나오는 그런 기사를 읽는다든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요, 교과서에서 글을 읽고 나면 뒤에 질문을 만드는 활동은 거의 있습니다. 그 질문의 종류라든지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질문을 꼭 만들어 봐요. 읽은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는 질문, 또 나만의 생각을 떠올려보는 생각 질문, 이런 방식이 있는데, 질문을 만들어서 보호자랑 같이 얘기를 나눠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써본다든지, 네, 그런 방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글쓰기 그런 형식들을 활용해서 책 내용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설명하는 글쓰기를 써볼 수도 있고요. 주장하는 글쓰기 혹은 마음을 전달하는 글쓰기. 네. 그래서 읽은 내용을 담아서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독서력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나름 책도 열심히 읽고 독서력이 조금 높은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특별한 독서 활동,
방법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독서 모임을 좀 구성을 해보는 게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 보통 2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각자 같은 책을 가지고 와서 특정 기간 동안 각자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가지고 오면서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펼쳐보는 겁니다. 뭐 말씀하셨던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챕터를 나눠서요. 챕터를 나눠서 이렇게 각자 생각을 모을 수 있고 혹은 다른 한 주제에 대한 각자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또 생각을 나누는 그런 2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이제 우리 아이 책 읽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너무 이끌어 가기보다는 좀 지원자, 좀 뒤에서 도와주는 서포트 그런 역할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단적인 예로는 좀 학생들이 책을 고를 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을 처음에 고를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책인지 내 수준에 맞는 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수준의 흥미에 맞는 어떤 책 목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베스트셀러 목록이라든지 뭐 3학년, 뭐 사회교과, 추천 도서 이런 목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책을 같이 골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목록을 가지고 반드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같이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책을 살 거라면 아이들에게 그 독서 공간을 또 책 읽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도 보여줄 겸 도서관에 같이 가서 아까 제가 목록을 예시 드렸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면 학생들에게 추천된 맞춤형 책들이 제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가서 직접 골라보시는 게 무조건 낫고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책을 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독서 교육의 핵심 혹은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독서 교육이 사실 다른 어떤 수학이나 영어 이런 교과 과목 그런 교육에 비해서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드렸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사실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거는 이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습관을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목적 있는 독서를 지속해 나가면 그 베이스 속에서 아이가 나만의 어떤 독서 흐름을 방향을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도 꾸준히 독서하시고 함께 노력하셔야 그 결과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말씀이세요. 이제 부모님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제 환경을 좀 구축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독서가 공부로 이어지는 즐거운 여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